네, 경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니 많이 되는 게 경제죠. 자, 그래서 김인경의 나우제주에서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쉽게 친근하게 다가서게 만들 수 있도록 월간 코너를 준비했어요. 똑 부러지는 경제. 아는 것만큼 돈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강태현 과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너무 덥죠? 예, 너무 덥습니다. 머리도 좀 자르셨나? 좀 달라진 것 예, 같아요, 헤어스타일이. 그쵸. 더우니까 짧게 더워서 좀 짧게 자르겠습니다. 자르셨어요? 예, 아, 근데 너무 귀엽게 보이신다. 네, 또 시원한 또 푸른색 셔츠도 입고 예, 오셨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 만날 수 있고요. 경제 용어 알아보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마칠 때쯤에는 오늘 배웠던 경제 용어 퀴즈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퀴즈 당첨자에게는 뷔페 이용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시고 다 들으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예, 아는 것만큼 돈이 보인다. 똑 부러지는 경제 5번째 시간의 주제는 네. 아, 환율입니다. 환율. 예, 그래서 네. 환율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환율. 경제 용어로 다들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환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이라든지 용어를 또 설명하라고 하면 못하는 부분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죠. 예, 그럼 환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려주세요. 예, 환율은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와 다른 외국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 한자로는 바꿀 한자의 비율 율자, 말 그대로 바꾸는 비율인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화폐를 쓰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려면 그 화폐들 간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맞아요. 바꾸는 기준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아, 환율. 네. 이 환율은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화폐를 쓰는 사람끼리 이제 거래할 때 기준이 된다. 이런 교환 음, 비율을 말한다라고 하시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음.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 화폐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화폐를 얼마를 줘야 하느냐 네. 이러한 기준으로 환율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달러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000원을 줘야 된다. 이런 네. 식으로요. 그래서 아. 이렇게 외국 화폐의 가치 또는 가격을 우리나라 화폐인 자국 화폐로 표시하는 방식을 자국 통화 표시법이라고 합니다. 자국 통화 통화 표시법. 표시법. 예, 오. 1달러는 1,000원, 뭐 100에는 1,000원 이런 아, 식으로 그렇게 1,000원으로 하는 거를 예, 이렇게 통화 표시법이라고 예, 부르는군요. 그렇게 표시를 하고요. 우리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자국 통화 표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런데 이제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화폐를 팔면 네. 외국 화폐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네, 이런 네. 기준으로 반대로 표시를 한 나라들도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유로화나 뭐 파운드화 이런 화폐들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영국에서는 영국 자기 나라 화폐인 1파운드를 팔면 미국 달러 1.2달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 통화 표시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화폐를 팔면 외국 화폐를 얼마나 우리가 교환받을 수 예, 있는지 그거 표현하는 거는 예, 뭐 외국 통화 통화 표시법. 오, 예, 이해하기 쉽네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국 통화 표시법은 다른 나라 화폐의 가치를 우리나라 화폐로 표시하는 거고요. 네, 네. 외국 통화 표시법은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를 외국 화폐로 표시한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표시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율을 해석하는 게 좀 다를 수 다르네요. 있어서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한창 외국 여행 갈 때 이 환율 민감하잖아요. 그쵸, 많은 예. 분들이. 네,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면 환율은 자국 화폐로 표시하느냐, 다른 나라 화폐로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표시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화폐의 가치를 원화로 표시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해석 방향이 반대로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도 좀 짚어주세요. 예, 환율을 표시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환율이 관련된 정보를 접할 때 정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국통화 표시법을 저희가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다가 네. 1,100원이 되면 우리가 네. 보통 환율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1,100원이니까 100원을 더 줘야 1달러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화의 가치가 이전보다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따라서 원화 가치 자국통화 표시법을 이용하는 화폐의 경우에는 환율이 올랐다는 건 그 통화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게 가치는 떨어지고 오르고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올랐다는 건 좋은 의미니까 이제 환율이 오르면 원화도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아니고 반대다. 우리 예, 가치가 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네.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환율이 올랐다는 건 원화도 일종의 상품으로 보면 네. 그 원화라는 그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그래요.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무역업이나 회사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수출 그쵸, 수입하시는 수입할 때. 분들은 이게 되게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민감하죠. 뭐 네. 아이들이 또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부모님들도 요거 가치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테니까 예. 요거 개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셔도 맞습니다.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외국 통화 표시법을 사용하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네요. 그쵸. 이제 네. 뭐 영국을 예를 들면 1파운드가 1.2달러에서 1.3달러로 되면 환율이 오른 건데 파운드의 가치도 올라간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외국 통화 표시법을 이용하는 곳에서는 환율이 오르내리는 거랑 그 같이 통화의 쓰이네요.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게 같은 방향이라서 네. 그쪽은 이해하기 쉽고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반대구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되고. 예. 네. 뭐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쓴 거죠. 그쵸.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명확하진 않은데 네. 보통 외국 통화 표시법을 사용한 나라는 좀 이제 좀 널리 쓰이는 화폐, 그러니까 사실 그게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네. 뭐 미국, 뭐 유럽, 아, 영국 이렇게 좀 국제적으로 화폐 많이 쓰이는 나라들은 네. 보통 외국 외국 통화 표시법을 표시법 쓰고. 쓰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뭐 일반적인 나라들은 그냥 네. 아무래도 미국 달러가 제일 크니까 이제 아. 달러 기준으로 뭐 몇 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쓰는데 사실 네. 뭐 나라마다 정하는 거라 뭐 이제 어떤 나라는 이래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이런 건 없군요. 예, 우리나라는 쓰고 있다. 이렇게 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르고 많이 관심 받게 되면 우리도 아니요. 외국 통화 표시법을 사용할 아주 때가 먼 올 수도 있겠죠. 있겠죠. 예, 뭐 영은 아니니까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런 미래도 예, 한번 그쵸. 예.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봅시다. 예, 그러면 헷갈리지 않고 우리도 같이 이렇게 그쵸, 사용할 예. 수 있습니다. 의미를.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표시법에 따라서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의미가 반대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원의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의 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환율은 우선 어떻게 결정이 좀 되나요? 그 환율은 화폐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 네. 객관적이고 좀 공정한 방법으로 정해지는 게 맞는 거 맞고요. 네네. 맞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 화폐가 다른 화폐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가치를 갖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가격의 의미를 갖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이나 뭐 TV 같은 것도 상품 가격은 이제 시장에서 정해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도 화폐가 거래되는 어떤 외환 시장이라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율이 외환 시장이라는 곳에서 어떤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제도를 자유변동 환율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이제 자유변동 환율 제도가 도입되어서 이제 외환 시장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환율도 하나의 가격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라는 그런 시장에서 예.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국가 간 이제 그 외환 시장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일단 그 미국 달러랑 우리나라 원화가 거래되는 외환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 간의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중국의 위안화랑 원화랑 이렇게 거래하는 시장이 만들어져서 이제 네. 거기서 이제 위안화랑 원화의 가격,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달러랑 중국 위안화를 제외한 통화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엔화나 유로화나
파운드와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런 외환시장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환율을 정하냐고 하면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제 뭐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정환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재정환율을 통해서 이제 환율이 결정이 됩니다. 재정 환율이다. 예.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 더 예. 해주신다면요. 재정환율이 사실 되게 많이 보셨을 개념인데 상당히 간단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왜 생겼냐면 엔화나 유로화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 외환 시장이 없어요. 근데 엔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유로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원화랑 바꾸고 싶을 때 네.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고 나름 아. 뭐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그러네요. 지표가 있어야 거잖아요.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정환율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제 음. 미국 달러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이 돼서 그렇죠. 이제 미국 달러랑 뭐 대부분의 나라랑 그렇게 교환되는 시장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 달러랑 교환되는 시장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랑 밑달러랑 교환되는 시장이 있고 그 밑달러랑 다른 나라랑 교환되는 시장이 있으면 이제 밑달러를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엔화랑 원화랑 달러를 비율 뭐 원화 대비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을 계산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미국 달러랑 이제 엔화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1달러에 100엔으로 교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1달러에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1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엔은 1달러랑 같고요. 1000원도 1달러랑 같으니까 그러네요. 결국 100엔은 1000원이랑 같은 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1달러를 기준으로 이제 100엔과 1000엔이 같다. 같다라는 걸. 약간 이렇게 계산해서 딱 나오는 게 재정환율이라고. 그렇게 하는 기억하면 겁니다. 좋겠네요. 사실 예. 저도 그 일본 여행 갔을 때 요거 좀 헷갈려가지고, 네. 일본에서는 사실, 뭐, 1,000원, 2,000원, 요게 우리나라 치면 그때 10,000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택시비로 1,000원, 2,000원 괜찮네. 네, 그렇죠. 약간 느낌이 N이랑 그렇죠. 원이랑 예, 느낌이 저도, 비슷해가지고, 저도 막 쓰다가 나중에, 맞아요. 돈이 다 썼네. 택시비로 이랬던 옛날 기억이 좀 갑자기 나는데, 요렇게 이제 1달러가 일본에서 100엔, 우리나라는 1,000원, 요렇게 그래서, 되는 거를 예, 이제 예. 재정환율이라고 예,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깔끔하게. 네. 예, 그래요. 이 학창 시절에 사회 수업 듣는 기분입니다. 훨씬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귀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라고. 예, 감사합니다. 3554번님. 그래요. 예, 우리 언제 또 괜찮아져서 또 여행 다들 가고 싶으시죠? 여행 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 환율 개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우리 알아둡시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달러가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환율 이게 대부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그 나라 화폐와 교환되는 시장이 없더라도 이제 네.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네. 저희가 이제 환율 가장 많이 보는 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행 갈 때가 아닐까 싶어요. 뭐 네,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못 가고, 지금은 못 가고 있지만 나중에 네. 갈 건데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일본을 가고 싶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근데 우리나라 원화랑 일본이랑 엔화랑 비교를 해서 어떻게 될지를 사실 감을 못 잡잖아요. 네, 네. 근데 이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게 어떻게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달러랑 일본 엔화랑 지금 어떤 관계가 관계인지랑 있는지. 지금 어떤 뭐 어디가 더 소위 말해서 더 센지 가치가 높은지를 가치가 한번 높은지.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랑 미국 달러랑 어느 게 더 가치가 좋은지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딱 붙이면은 네. 계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엔화 가치가 미국 달러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미국 달러보다 많이 높아져 있으면 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원화는 엔화에 비해서 엄청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환율의 뭐 방향이라고 할까? 지금 환율이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엔화를 미리 사두시면 나중에 그쵸. 왜냐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높아지고 엔화는 떨어지는 네, 뭐 네. 미국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네. 이런 거를 좀 한번 이렇게 네이버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이렇구나 해서 지금은 좀 이따 살까? 아니면 지금 살까? 이런 거를 좀 이제 대충 이제 사실 저희가
여행 갈 때 경비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경비로, 거라. N으로 바꿀지, 또 사실 달러로 바꿀지, 그쵸, 요것도 뭐 달러로 달러로 갖고 있을 수도 있죠. 통용이 예. 되니까 그쵸, 요즘에는 예. 그것도 있고 요즘엔 재테크로 예전에 IMF 때 예, 예. 네, 그렇게 또 이제 달러 구입하셔가지고 그쵸. 이득을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예. 것처럼 그쵸. 그렇게 또 여행 예. 아니어도 재테크 그쵸.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예. 거군요. 그쵸. 다만 조건은 이제 그 판단은 이제 판단은 이제 본인의 환율이 어떻게 몫입니다. 될지는 사실 상당히 모르니까. 알기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뭐 이제 음, 어쨌든 큰 흐름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좀 보시면 이제 좀 네. 재밌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쉽네요. 그 생각이 세계 듭니다. 정세라든지 국제적인 그쵸. 뉴스, 요즘에는 주식이 관심 많고 맞아요. 또 예. 주식하는 어린이라든지 젊은 친구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뭐 세계 정세나 경제 뉴스 그쵸. 많이 이슈를 가지고 본다고 하던데 예. 이런 것도 좀 환율도 그런 관심의 눈으로 예. 본다면 그쵸. 네, 조금 더 재미있게 또 공부도 되고 또 내 경제적인 사정도 좀 좋아질 수도 예. 있고 그쵸. 이게 나름 또 도움이 되겠네요. 분석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안전한 자산으로 안전하게. 자금이 몰리는데, 음. 아직까지 미국 달러는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네. 사실 엔화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미국 달러 가치가 사실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은 있는데, 네. 사실 근데 원화도 좀 그렇긴 한데 요즘은 이제 나라가 뭐 세계가 어지럽다 이러면 이제 그냥 제일, 미국 달러를 사놓자는 사람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안전하니까. 예. 근데 그래요. 이거를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요즘 뭐 그런 추세가 경향이 있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근데, 그래서 믿고 재밌게 사는, 우리 갑자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네요. 우리나라가 예전보다는 원화 가치 많이 높아지고, 국제 맞아요. 수준이 예. 올라갔지만, 아직 조금 더, 진짜 믿고 사는 우리 원화가 될 수 음, 있도록,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가치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같이 이 환율 얘기하다 보니까 뭐 국제 정세라든지 우리나라 뭐 그런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경쟁력, 국가 경쟁력, 그쵸. 예. 브랜드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니까 예.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예. 분발해야겠다 이런 예. 동기부여도 생깁니다. 그쵸. 예. 네, 우리 참, 한국은행도 분발해 주세요. 예, 열심히, 저도 제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예. 갑자기 예. 그래서 요약이 다짐을 하는 되나요? 자리가 다짐을 하게 돼가지고. 되네요. 예. 그쵸, 우리 국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예. 들고요. 그래요, 오늘 이제 똑 부러지는 경제로 오늘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분께 선물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자, 오늘 경제 용어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강태호 과장님께서 문제 내주세요. 네, 예. 네, 오늘의 경제용어는 이건데요. 네, 이것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데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예, 1번은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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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2번은 환희. 네, 갑자기 이제 경제 용어하다가 발음 예, 제가 국어 시간까지 예, 됐어요. 환율입니다. 네, 예. 니은이 이제 올라가서 환율이 예. 돼야 됩니다. 발음할 때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환율. 국어를 네, 잘 못해서. 2번이 환희. 예. 네, 그래요. 1번 환율이냐, 2번 환희냐. 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15번.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 정답자에게는 저희 뷔페 이용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응모 바랄게요. 도전해주세요. 자, 오늘 그러면은 같이 환율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신청곡도 있었는데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노래로 대리만족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기획금융팀 강태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